윤석열과 김건희의 엑스파일 내용은 무엇인가? 일본 미디어. 윤석열 엑스파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보도했던 일본 매체에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는 외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7월 6일 데일리 신초라는 매체에서는 한국 대선에 출마 표명, 저승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아내를 둘러싼 엑스파일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의 한국 대선에 출마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 시절 그가 수사를 담당하면 피의자는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있다. 국민적 인기가 높고 그 기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은 이미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그와 아내 등에 관한 의혹이 담긴 윤석열 엑스파일의 존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씨는 우연인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신인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날과 같은 6월 29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표명했다. 그 때문에 일부 한국 국민은 이 사고를 의식한 표명인가 등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던 중 7월 2일 윤 씨의 장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장모에 대한 실형 판결은 심한 타격임이 틀림없다. 또한 윤 씨에 얽힌 비판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신설한 공수처에 의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주요 혐의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되고도 두드러진 공적은 없고 2013년 박근혜 정권의 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지방으로 자천된 적도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에는 문 대통령 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에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출세의 계단을 뛰어 올랐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일명 양파남이라고 불린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하면서 문 정권과 대립하게 되고 2020년 1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 결국 21년 3월에 검찰총장을 사임하게 되었다. 사임 후에는 문 정권의 행태를 정면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며 윤 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축켜 세우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생을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하는 문 정권은 공수처를 통해 그를 고소하고 윤 씨의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는 야당도 공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로 불리는 계문서에는 윤 씨에 관련된 20여 건의 의혹이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신한국당 출신으로 보수파인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였다. 6월 19일 장 씨는 윤 씨와 아내, 장모의 의혹이 기술된 파일을 일부 입수했다고 자신의 SNS에 게시. 윤 씨에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런 의혹이 있으면 아무래도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파일에는 처음에 말한 윤 씨 장모에 관련된 의혹도 기술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그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유흥업소 호스티스 출신으로 줄리라고 한다는 등의 기술이 있다고 한다. 또한 윤 씨와 결혼하기 전에는 기혼 남성인 검찰 고위직 인사와 동거까지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의 경영자이다. 2019년에 공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 따르면 윤 씨가 신고한 재산은 약 6억 6천만 엔이며 이 중 윤 씨 명의의 예금은 약 2,140만 엔, 나머지는 김 씨의 재산이었다. 우선 윤 씨 외에 김 씨도 수사 및 검증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녀의 학력과 프로필, 직업, 재산 등 모든 것이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한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그 이유와 고교, 대학을 정말 졸업했는지 하는 학력 문제와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한국에 국한되지 않지만 대선 전에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벌어져 스캔들이 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김건희 씨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추문과 의혹을 체험하는 것은 이 나라의 우두머리와 그 관계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가시밭 길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현 여당의 의혹을 따지려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여당 후보가 이기면 검찰개혁의 효과로 권력자의 의혹은 수사되지 않는다. 문재인은 물론 조국도 추미애도 윤미향도 수사되지 않는다. 그것이 야당 후보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조작처. 다음 댓글입니다. 윤석열 가족의 스캔들은 스캔들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감될지도 모르겠다. 일족의 재판은 8건인가 9건이고 그 대부분은 질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의 악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국 일가를 잊지도 않은 죄로 기소했지만 대부분이 무죄 판결되었다. 하지만 윤씨 가족은 모두 유죄가 될 것이다. 장모는 이미 실형 3년으로 수감, 일족의 죄가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았던 것은 윤이 직권남용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누가 감옥에 처박히느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선거 기대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내 문제는 윤의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한 유튜브에 따르면 그녀는 2번의 성형으로 미인으로 변신하고 개인실이 있는 고관이나 기업인이 이용하는 고급 클럽에서 인기 있는 호스티스로 일하고 그 인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제했다고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사, 검사와 결혼 또는 동거를 반복하고 세 번째 남자가 윤이었다. 윤 자신은 재산이 적어 털어도 먼지가 안 나겠지만 엑스파일이 나오면 아내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 그런 여자와 결혼한 윤의 지지율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피의자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언뜻 보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증거 따위 날조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에서 공포가 대단하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일본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징용공의 증거다. 위안부 증거라면서 떠들겠지. 다음 댓글입니다. 조선인의 정보전을 파악하자 먼저 거짓말을 늘어놓아 주목을 끈다. 내용은 무엇이든 좋다. 매일매일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다. 그러다가 그 거짓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착각이 현실적인 지위를 얻는다. 조선인의 정보전이다. 독도 레이더 조사, 대마도의 불상, 우길기, 동해 명칭, 방사능 문제, 토크 해산물, 위안부, 징용공, 자국의 역사인식 등등 조선인의 방식이다. 이상입니다.